행정계장님 본인 소개는 안 하셔가지고 이명희 행정계장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계장님 1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저희들 교육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벌써 오늘 보니까 아주 폰하고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2023년도 시작한 지 벌써 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보내고 새학기 준비를 하는 그런 2월달이 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2023년 개회년 새해를 맞이하셔가지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귀한 시간 내주신 게 돼가지고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덕담을 주로 보니까 천상운지비만을 많이 쓰시더라고 보니까 천 가지의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런 한 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운집의 기운을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신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교육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저희들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올 한 해는 교육 현장에서 좀 더 활기차고 정상적인 어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할 것이고 또 지난 코로나의 3년 기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한 코로나로 관련되는 소소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의 장애들은 많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 좀 더 지혜롭게 극복할 것이고 또 교육이 지난 3년에 위축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현장의 활동성을 불어넣는 그런 교육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고령교육지원청은 금년도 미래의 교육을 열어가는 행복 고령교육이 되기 위해서 따뜻한 배움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고령교육이라는 설정 지표를 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중요한 정책 4가지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저희들 학교 현장이 좀 더 활기차고 또 활발한 교육 과정을 위해 가지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교육 과정에서 코딩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들 속대외 교육이라든지 또 미래지향적인 AI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바뀐 교육 과정을 미래지향적인 교육 과정 실천을 위한 그런 노력들도 아울러 갖춰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과 복지 관련 지원 또한 면밀하게 살펴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 또한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또 학교 현장이 이제는 학교 중심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육적 활동을 많이 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마을 체험처, 연계 꿈키움 프로그램 운영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같은 큰 틀 속에서의 교육 정책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이 지역의 특성상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지난 3년 동안 학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저희들 자체 내에서 지난 연도까지 저희들 학교 내에 지역 내 학교들의 학력 상태를 살펴보면은 코로나 이전이나 저희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유지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기초학력 학생들의 현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저희들은 지역청에서는 다 극복을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가장 관심사항인 학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어떤 진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 부진 같은 것들을 예방을 하고
또 아울러서 학력 향상이라든지 또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기울여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수요자들, 특히 학생이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의 어떤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역 사회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사항이 사실 학력이고 또 도시에 뒤지지 않는 그런 체험적 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교육의 가장 큰 두 축이 학력이라는 부분이 있고 인성이라는 생활지도로 부분을 나눠보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좀 그 흐름도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학력의 부분은 사실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험적 활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특히나 원래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은 학력에 대한 축을 더욱더 견고히 하면서 또 인성 지도를 위한 다양한 체험적 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교육에 나아가야 될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육 방향도 살피고자 하는 3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가르치는 학교가 일단 좋은 학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의 관리자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협조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 내에서 진로 체험처라든지 교육기부처라든지 이것도 이참에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처, 기부처를 또 정비를 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 학생들이 사실 지난 3년 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활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주말 스포츠 리그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적 활동을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이 더욱더 활발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활동성의 내용들을 불어넣고자 노력할 겁니다. 저희들 또 아울러서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분야 또 우리 학교 현장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 속에서 코딩 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어떤 강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시설 여건들을 갖추어주기 위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자체 내에서 미래인재융합교육원이 있는데 여기에 15억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외형적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또 교구를 아마 이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잘 갖추지 않은 그런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쪽에 코딩 교육 또 소프트웨어 교육에 쉽게 접근하고 새로운 어떤 현대적 내용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와 같은 그 미래지향적인 인재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장학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그 현안 사업으로서는 크게 보면은 저희들 그 연립관사, 교원들 연립관사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단계는 거의 마쳤고요. 약 한 26억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12세대를 가지고 한 5월, 4월 말 되면은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면은 내년 2월 이때까지는 그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저희들 관내 내에서 교원들이 연립관사를 처음으로 가져봅니다. 그래도 그런 관내는 사실은 연립관사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반영해가지고 원래 연립관사를 신축해가지고 우리 교원들이 좀 더 편리한 교육 지원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 그 교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95% 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구미나 담지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마련되면은 또 지역의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안정적인 어떤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그 연립관사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희망자가 지금 이제 치열해져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만 앞으로 시행해보고 더 좋은 어떤 여건을 더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내에서 그 그린스마트 학교가 보령초등학교 후관동하고 특별교실이
그린 스마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설계 단계를 마무리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학부형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론도 수립하고 또 설명회도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모듈러를 5월 중 사실 5월 중까지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지만은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방학 전반기까지는 아이들 환경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전학기까지는 아이들 기존의 학습동에서 수업을 하고 모듈러 설치는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설치해가지고 지역에 공개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또 환경을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방학 들어간과 동시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은 바로 철거에 들어가가지고 후학기에는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 공사는 저희들 2024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상반기 아마 방학 들어간과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되면은 약 한 1년 반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 143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2025학년도부터는 새로운 신축 건물에서 또 우리 초등학교가 새로운 또 도약의 시간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청년 지원밖에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실례를 하나 드려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와가지고 원래 입학할 학생 초등학교 입학할 학생이 얼마나 될까 싶어가지고 주소지 돼 있는 아이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156명이었거든요. 156명인데 작년에 11월달 해감하기 전에 9월 10월 돼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년 올해 입학생들이 얼마쯤 될까? 그때 현황을 보니까 128명입니다. 무려 몇 개월 사이에 28명이라는 아이들이 줄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아이들 자녀를 맡겨두었다가 막상 이제 입학 시기가 되니까 부모님 곁으로 가버린 경우더라고 보니까요. 야, 그러면 이거 12월 달 가서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 걱정스러워서 12월 달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때 가니까 128명이 126명으로 2명밖에 안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와서 제가 이제 진짜 입학할 아이가 몇 명인가 보니까 120명입니다. 120명. 1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36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걸 이제 연대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령 지역에. 이게 아마 농어촌 지역이 지금 공통적인 인구 소멸 지역 우리 전국적으로 89개 경은 지역에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 현실적인 내용들을 학생들 감소해서 저는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로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들을 원래 교육 계획에 교육적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성이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교육 경비 절감의 지원을 위한 방법들을 많이 편성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 활동에서 현실적 감안들을 많이 한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하고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120명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모이면요, 이 100명대로 떨어질 때가 언젠가 보니까 불과 3년 뒤입니다. 26년도에 가면 94명으로 주소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94명밖에 안 되거든요. 93명밖에 안 됩니다. 2020년 올해 23년도 입학생들이 156명 주소지대에 있던 애들이 120명을 줄었거든요. 지금 현재 2026년 출생자들이 입학 예정자들이 94명밖에 주소지가 안 돼 있습니다. 얘들이 실질적인 입학 인원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120명에 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바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원래 2023년도 우리 초등학교가 6개 학급이 줄고 85명이 줍니다. 85명이에요. 중학교는 하급 학급이 많기 때문에 다산 고령중학교가 그래도 규모가 좀 있거든. 3, 4학급 됐는데 여기에도 각각 원래 한 학급씩 줍니다. 중학생들이 45명이 또 줍니다. 초등학교 85명, 중학교 48명 이렇게 줄거든요. 전체 학생 수의 9%가 1년 만에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란 가운데서 이 방법적인 측면을 고민을 해보니까 이 학부모 형님들이 또 지역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고령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보내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지자체 지원이라든지 우리 교육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뭔가 어떤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하면은 빠져나가는 일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교육 활동에 좀 집중해보자 하거든요. 그것이 요구사항이 뭐냐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학력이거든요. 또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체험활동.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관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강국하게 부탁을 드리고 권장을 해드리는 것이 학교마다의 작은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징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을 해달라고 이렇게 강국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지역 내에서 같이 현실적인 내용을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는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제가 1월달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시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와 학교 간의 문을 담장을 허물어라. 그래서 소규모지만은 공동적 교육과정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학교 안에 우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와 학교 간의 교육과정도 수업도 허물어서 같이 허물어 하고 또 체험활동도 적극적으로 허물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좀 규모 있는 어떤 체험적 활동도 되고 교육과정 활기찬 어떤 수업 활동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지금 이제 부탁을 드리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장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지역 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부형이 원하는 사교육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적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저희들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활동할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 그쪽이 좀 지정해가지고 좀 학교별로 좀 지원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 내에서 학교 현장의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바뀐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바뀐 교육 현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이해도도 높이고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은 교육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저희들 우리 고령 관내 우리 그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을 앞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이남철 군수님 정말로 참 우리 고령 관내에 활기를 불어넣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지자체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교육적 관심을 끌어도록 저희들 소통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적 지자체의 교육 재정 지원 또한 중요하고 또 관심 또한 중요하거든요. 제가 교육청에 있어 보지만은 정말로 우리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좀 인식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소통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 학교 현장에서 또 이제 저희들 사항에 따르는 또 개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 우리 관리자들, 우리 학교의 관리자분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 철학, 교육 방향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연수라든지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관리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한번 더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활동성도 많이 기회를 드리고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는 사실은 저희들 언론사에서 보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 3대 계획 그래가지고 교육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저께인가 최근에 보니까 거기다 플러스 1도 붙였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교육 계획에다가 정부 계획 그러면 공무원 계획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여건들이 많이 바뀔 것 같고 또 저희들 그 현황들을 잘 살펴서 또 교육 방향을 또 이렇게 잘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 교육 현장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이제 공문을 온 걸 보니까 저희들 요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늘봄 그 학교 있지 않습니까? 늘봄 학교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거점형 돌봄 센터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유보 통합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 저희들 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9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분교 포함해가 6개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특성고등학교 1개교, 일반고 고등학교 1개교가 있거든요. 사실 요 고교 학점제 부분에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뀐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덜 겪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미리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저희들 그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원래 많은 정책들이 교육에 반영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피해가지 않고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서 교육 활동에 변화에 적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이 항상 뒤처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변화에 저희들 이제는 좀 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현장의 관리자부터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모든 지역민들 함께 할 수 있는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활동이 또 교육적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023년 고령교육지원청은 따뜻한 배움으로 또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는 사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한 해가 되도록 제가 최선의 열정을 쏟아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지난 3년에 그 시간들이 침체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지난 한 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함께 우리 지원들과 함께 교육적 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또 그 활력이 교육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또 새로운 교육의 어떤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눈을 부릅뜬 그런 어떤 교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령교육청이 새로운 열정으로 또 한 해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 또한 우리 저희들 소규모 지역청이 그 발전적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조언들 또 아울러서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